여러분들 요새 홍콩 ELS가 반토막이 나버려서 어질어질해요. 아니 내가 투자한 8조 원 중에서 최대 4조 원 이상의 손실 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번에 언론들은요 진짜로다가 확정된 손실만 3조 원을 우습게 넘을 거라고요 다들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절반으로 타노스 당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도대체 ELS가 또 뭐길래 이 사단이 난 거냐, 그 중에서도 홍콩 ELS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냐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홍콩 ELS가 폭망을 했다는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ELS의 개념부터 짚어야 되거든요. ELS는 일단 금융상품인데 기본적으로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여기 ELS 상품에서 말하는 기초자산은요 보통 주식 가격을 말하거나 주가지수와 연계되어 있죠.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요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ELS 상품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코스피 200이라는 주가지수에 연동된 금융상품이구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초자산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떡상하기만 하면 좋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짐작하셨다면 아주 잘 따라오신 겁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 ELS 상품에는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달려있거든요. 함정 카드가 달려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녹인이라고 해서 애초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정해진 수준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계약 만기일까지. 그때서야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을 쳐주겠다는 게 ELS 상품이에요. 하지만 세상 만사 기초자산의 가격이 매번 유지를 해주면 좋겠다만 만약에라도 기초자산의 가격이 떡락을 했다면 또 그 정해진 수준 녹인 구간 아래로 떨어졌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약정한 수익률을 받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 투자한 원금까지 손실 볼 수 있는 게 ELS 상품입니다. 영어로 녹이는 타격이 크다는 말이죠. 원래 이 기초자산 가격 보십시오. 이거 너무 떡락한 나머지 내가 그 선까지 넘어왔습니다. 넌 녹인 딱 걸렸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길을 걷고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길은 인도고 바로 옆에 자전거용 도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도로만 걸어가서 공원 한 바퀴를 돌 수 있으면 수익을 준대요 옆에서 누가. 근데 여러분들이 인도를 걷다가 단 한 발자국이라도 자전거용 도로를 밟았다? 그러면 녹인 수익은커녕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선 넘지 않고 넓은 인도로만 가야 된다. 이게 ELS의 큰 틀이에요. 그렇다면요 보통 ELS 상품의 기초자산이 얼마나 떨어지지 말아야 되냐, 보통은 기초자산의 40에서 50% 수준입니다. 나름 폭이 꽤 넓어요. 예컨대 코스피가 3000일 때 ELS를 가입했다 치면 거의 코스피가 1500 아래까지 밀리고 폭락해야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은요 설마 이렇게나 많이 폭락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상품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기초자산의 폭락을 맞지 않는 한은 원금은 보장되고 수익률은 쏠쏠하게 챙겨주죠. ELS 상품은요 약정한 수익률이 꽤나 높은 편에 속합니다. 수익률 5에서 20%나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게 녹인되는 순간 바로 날아가버리는 상품이 ELS입니다. 투자 위험 등급도 ELS 상품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1등급 초고위험군에 들어가 있는 게 ELS죠. ELS 상품은요 기초자산의 가격이 만기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만 수익률을 챙겨줍니다. 너무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져도 되긴 하는데 대개는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안정적으로 급등락을 하는 일이 드물기도 하고 무슨 전쟁이 나거나 지정학적으로 대참사가 나는 게 아니라면요 기초자산의 가격이 폭망하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허나 구간을 벗어나 선을 넘는다면 원금도 잃고 손해는 또 손해대로 다 보는 박살나는 구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오늘의 경제 이슈 홍콩 ELS를 이해하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홍콩 ELS에서 대규모 조단위 손실이 일어났다 요런 이슈가 있잖아요.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되는 홍콩 ELS 약 8조 원 중에서 그 중에 절반인 4조 원이 넘는 손실이 날 예정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홍콩 ELS에 걸려있는 기초자산이 선을 넘을 정도로 개떡락을 했구나. 아마도 녹인될 정도로 40에서 50%는 떡락했나 보네? 라고 짐작하셨다면 아주 100점짜리 잘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최근에 발생했던 홍콩 ELS에 연계된 기초자산은요 바로 홍콩 H지수입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우량주 40개를 합쳐서 만든 H지수.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홍콩 ELS가 2021
2021년도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럼 대체 왜 2021년도에 홍콩 ELS가 겁나게 팔렸냐? 홍콩 H지수라는 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기세가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잘 팔렸어요. 당시 홍콩 H지수는요 2021년 2월 12,000까지 올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완전히 꼭대기를 치고 있잖아요. ELS의 특징이 보통 고점일 때 상품이 시장에 나옵니다. 왜냐? 계속 오르고 있고 고점이어야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현재 2023년 11월 홍콩 H지수는요 한때는 12,000까지 찍었지만 지금은 5,800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초와 비교하면은 약 47% 이상의 떡락을 맞았어요. 사실상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와, 솔직히 절반을 다이빙을 해. 이 때문에 아마 매우 높은 확률로 2021년도에 홍콩 ELS에 들어가신 분들은요 아작이 났을 겁니다. 녹인, 선 넘고 손실 구간에 들어왔죠. 더 킹받는 사실은요 이 H지수가 지금은 5,800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11월 초에 이 H지수가 바닥을 한번 뚫고 들어간 적이 있다는 겁니다. 녹인 구간을 살짝 건들고 넘어왔어요. 4,900대를 찍고 올라왔죠. 아주 잠깐이지만 선을 넘었을 이 급하락 시기에 녹인 선을 넘어버린 멀리 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홍콩 ELS가 얼마나 팔린 상황이냐? 지금 녹인 구간을 건들고 위험에 빠진 상품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홍콩 ELS의 물량을 살펴보면요 그 금액대만 해도 8조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2020년, 2021년 홍콩 H지수가 한창 고점을 찍을 때 많은 사람들이 ELS에 몰빵했죠. ELS 상품은요 보통 금리가 아주 낮을 때 가입률이 폭증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2020, 2021년도에 금리가 진짜 낮긴 했잖아요.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는 연평균 0.91에서 1.79%에 불과했습니다. 1%대 예금금리의 초저금리 상황이니까 이 유혹을 참기가 힘들죠. 이 예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 소비자들은 은행이 추천할 만한 ELS 상품에 많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홍콩 H지수가 반토막이 날 리가 없을 거라고 솔직히 나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 전문가들은요 내년 상반기에 만기인 홍콩 ELS 상품 50%가 손실 구간에 이미 터치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대로라면 홍콩 ELS에 들어간 8조 원 중에서 4조 원을 넘어 5조 원까지 손실 날 수 있다고도 하죠. 그렇다면요 홍콩 ELS는 대체 왜 많이 떨어졌냐? 홍콩 H지수만 든든하게 버텨줬으면 문제가 안 터졌을 거잖아요. 허나 지금 홍콩이란 나라 자체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금융허브로 싱가포르와 싸다고 갈기면서 싸우던 그 홍콩이 이제는 힘을 영 쓰질 못하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 빤스런하는 게 심상치가 않아. 게다가 홍콩 H지수에 들어가는 기업들 40개는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입니다. 중국 기업들, 중국 정부의 규제나 정책에 따라서 이 지수 변동성이 너무 높은 게 문제죠. 현재 중국 정부는 홍콩에 대한 간섭이 너무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홍콩에 있던 외국 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이 H지수가 비실비실해진 감이 있죠. 미중 갈등과 중국 기업의 실적 악화로 지수가 이렇게 급락할 거라고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당시 지수가 최고점이었으니 반토막이 나기도 힘들고, 근데 그 반토막이 되네? 이게 실제로 가능할 줄이야. 앞으로의 홍콩 H지수는요 회복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홍콩 H지수가 중국 경제와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나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서 회복이 조금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전망이 많이 어둡긴 하죠. 당장 3-4개월 뒤에 만기가 돌아오는 이 홍콩 ELS 상품이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 달려야 돼요.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감원도 이 홍콩 ELS 판매가 불안전 판매가 아니었는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 중이죠. 특히 은행이 이 고위험 상품인 ELS를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입증이 쉽지는 않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큰 피해를 볼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선 지금 국내 5대 은행들은요 홍콩 ELS 상품을 겁나 팔아 제껴 왔었지만 지금은 ELS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젠 타이밍이 됐습니다. 구독 누를 타이밍. 지금이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은 물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이니? 하나 둘 셋,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